첫 번째 경기 페로제도 대 체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로제도는 3-4-3 전형으로 라인을 낮게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한다. 클레트스카르드는 중원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찔러주는 패스를 통해 역습의 시발점을 만든다. 프레데릭스베르크는 세컨드 볼을 노리며 공격에 가담하지만 템포 전환이 느려 빠른 역습에서는 존재감이 약하다. 핸드릭스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을 풀어내거나 뒷공간 침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압박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 볼 대응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체코는 3-4-3 전형으로 중원 압박을 바탕으로 한 빠른 전환 공격이 강점이다. 수책은 인터셉트 후 정확한 킬 패스를 통해 전방으로 템포를 끌어올리고 시크는 박스 안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여준다. 세르니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1대1 돌파 상황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체코는 중원에서 볼을 회수하자마자 빠르게 전진하며 상대 라인을 흔드는 데 능숙하다. 세트피스에서도 수책과 시크의 제공권을 활용해 직접적인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 체코는 중원에서 볼을 빼앗은 뒤 빠른 역습으로 경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수책의 패스 전환과 세르니의 침투는 페로제도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루트가 될 것이다. 페로제도는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겹치면 후반으로 갈수록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전환 속도와 공격 완성도에서 체코가 확실히 앞선다. 두 번째 경기 네덜란드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며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한다. 데파이는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고 등지는 움직임으로 이선 침투 루트를 만들어낸다. 각포는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을 섞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프랭키 대용은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템포를 조율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정교하게 공략한다. 특히 홈에서는 빠른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넣는 힘이 강하다. 핀란드는 3-5-1-1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유지하지만 공격 템포가 느린 편이다. 포우 얀팔로는 제공권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속도전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옌센은 연계 패스를 통해 빌드업을 돕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패스 미스가 잦다. 앤트맨은 순간 침투에 강점이 있으나 팀의 전개 속도가 느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이 많다. 측면 윙백이 고립되는 구조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에서 수적 불리함이 발생하며 전환 방어가 어려워진다. 네덜란드는 측면 우위를 활용해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핀란드의 느린 전개를 압박으로 제압할 가능성이 크다. 프랭키 대용의 전진 패스와 각포의 돌파가 연결되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핀란드는 3백 구조상 측면 수비가 흔들릴 위험이 크고 전환 속도에서도 열세를 보인다. 공격 효율과 템포 모두에서 네덜란드가 한 수위다. 세 번째 경기 스코틀랜드 대 벨라루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4-4-2 전형으로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무기로 삼는다. 아담스는 공중볼 경합과 세컨드볼 연결 능력이 뛰어나며 득점 찬스를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맥기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압박과 전방 침투를 병행하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린다. 길모어는 후방 빌드업과 전환 패스를 조율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진영 깊숙이 몰아붙이는 힘이 인상적이다. 벨라루스는 4-3-3을 구사하며 슈만스키가 제공권을 앞세워 포스트 플레이를 담당한다. 그로미코는 측면에서 볼 운반을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실수가 잦다. 보체로프는 수비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전방 연결 속도가 느려 역습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데인마크가 흔들리며 공중볼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스코틀랜드는 세트피스와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벨라루스는 이동 피로와 수비 조직력 저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담스의 제공권과 맥긴의 전진 침투가 맞물리면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다. 홈의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스코틀랜드가 확실히 앞선다. 네 번째 경기 리투아니아 대 폴란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투아니아는 4-2-3-1 전형을 사용하며 파울라우스카스가 전방에서 버티며 공격의 연결 고리를 만든다. 돌즈니코프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볼 간수가 불안하다. 라시카스는 중원에서 패스를 뿌리지만 상대가 압박을 강화하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포백 수비는 간격 유지에는 안정적이지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하다. 전반적으로 템포가 느리고 후방에서부터 전개가 막힐 때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는 3-5-2 전형으로 전방의 피용테크가 결정적인 위치 선점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스비데르스키는 빠른 침투와 연계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며 스지만스키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두 선수의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는 박스 안 공간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핵심 루트다. 폴란드는 짧은 패스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완성한다.
특히 세컨드볼 회수와 중거리 슈팅에서도 공격의 변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폴란드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짧은 패스로 리투아니아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리투아니아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져 수비 간격이 쉽게 열릴 것이다. 피용테크의 결정력과 스비데르스키의 침투가 맞물리면 공격 효율이 배가 된다. 전반부터 주도권을 쥔 폴란드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경기 루마니아 대 오스트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4-3-3 전형으로 측면 돌파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드라구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을 파고들며 컷백을 시도하고 도브레는 빠른 속도로 뒷공간을 노린다. 스탄치우는 세트피스와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팀의 공격 밸런스를 맞춘다. 포백 수비는 제공권에서는 안정적이지만 빠른 패스 전환을 당할 때 간격이 쉽게 무너진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침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4-2-3-1 전형으로 바움가르트너의 폭발적인 돌파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된다. 그는 하프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사비체르는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인다. 그레고리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의 침투를 돕고 세컨드 찬스를 살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며 빠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킥 높은 사비체르가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 오스트리아는 바움가르트너와 사비체르의 활약으로 루마니아의 포백을 지속적으로 흔들 전망이다. 루마니아는 측면 전환은 좋지만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공격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전환 속도 면에서 오스트리아가 훨씬 앞선다. 여섯 번째 경기 덴마크 대 그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덴마크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높은 점유율과 빠른 측면 전개로 경기를 주도한다. 비어레스는 활발한 움직임과 정교한 크로스로 전방에 양질의 찬스를 공급한다. 돌베르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컷백과 드리블 돌파로 직접적인 위협을 준다. 에릭센은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템포 조절로 공격의 흐름을 설계한다. 특히 돌베르의 움직임과 에릭센의 패스 타이밍이 맞물리면 상대 수비 라인이 쉽게 열리게 된다. 그리스는 4-2-3-1을 구사하지만 수비 조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풀백들의 1대1 방어가 흔들리며 중앙 수비수들이 측면 커버에 나서다 공간이 열리는 장면이 많다. 이오아니디스는 제공권은 좋지만 전방 압박 기여도가 낮고 펠카스는 압박 상황에서 볼을 쉽게 잃는다. 바카세타스는 빌드업 연결은 돕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중원 압박이 약해진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붕괴가 겹쳐 박스 근처 공간 관리가 무너진다. 덴마크는 빠른 측면 전개와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그리스의 불안한 수비를 집중 공략할 것이다. 에릭센의 창의적인 패스가 돌베르와 비어레스의 움직임과 맞물리면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다. 그리스는 수비 라인 붕괴와 전환 지연으로 인해 점차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 완성도와 공격 효율 면에서 덴마크가 확실히 앞서 있다.